세상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국제안보 지형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입니다. 최근 영국 왕리합동군사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수부대 전술과 장비, 훈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대만 침공 준비와 직결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2027년까지 대만 장악 준비를 완료하라고 군에 지시한 바가 있죠. 러시아의 경험과 장비가 중국의 약점을 보완한다면 그 시기에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와 함께 드러난 사실과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루시가 2025년 9월 26일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중국의 대만 점령 준비를 러시아가 어떻게 돕고 있나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 장비 이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규모 상륙작전만으로는 대만 침공 성공 가능성을 낮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활주로가 차단되거나 대규모 해상 상륙이 격퇴될 경우를 대비해 공수부대 투입 같은 대체 전술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공수부대 투입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전격 장악까지 공수부대 실전 경험이 축적된 군대였습니다. 루시는 이런 러시아의 노하우가 중국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무기 계약 문건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커그룹 블랙문이 유출한 800점 분량의 계약서와 장비 목록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이 문건에는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하기로 한 장비 내역과 훈련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과 합의해 공수부대 전용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장갑차 37대, 대전차 자주포 11대, 장갑차 11대, 그리고 지휘 관측 차량 여러 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단순히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의 지휘 통신 체계에 호환되도록 개조됩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중국이 보유한 탄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군 공수부대 1개 대대를 직접 훈련시키고 장비 운용 및 수리 교육을 러시아와 중국 양국에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내에 정비 수리 센터를 설립해 향후 자체 생산과 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군 공수 능력을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시 소속 올렉산드르 다닐류크 부연구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군은 공수부대 투입 경험을 일천하다며 러시아 측 도움을 받으며 발전 속도를 10에서 15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포함된 훈련 내용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단기간에 장악했을 때의 경험을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단번에 대만 해협으로 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2027년까지 대만 장악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 목표를 달성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수원티 연구위원은 중국이 러시아산 공수장비와 기술을 확보한 것은 전투뿐 아니라 첩보, 감시, 정찰 영역에서의 고급 기술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장비 이전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자체 기술로 전환해 활용하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무기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국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대만 내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규모 공수부대 투입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현실적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령 대규모 투입이 아니더라도 상륙작전과 병행한다면 전략적 충격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맹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고립되면서 양국은 상호 의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공수 전술과 실전 경험을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무기 판매를 통한 외화 확보와 외교적 우군을 원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공수부대 협력이 추진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공수부대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공수부대가 신속히 공항과 요충지를 장악하면서 정격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이는 중국군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만 침공 시 단순한 상륙작전만으로는 방어선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점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대만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은 중국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강화했지만 공수작전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장거리 투입, 공중기동,
낙하산 강화 훈련 모두 제한적이었죠. 반면 러시아는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 체계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의 장비와 훈련을 흡수하면서 단기간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군사 협력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양국 차원을 넘어 국제안보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보완하며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는 사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이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훈련에 러시아 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서방 질서에 맞선 공동 전선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공수부대 기습 낙하에 대비해 신속 대응 부대를 신설하고 주요 도시의 방공망과 민방위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대규모 공수작전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다른 일부는 상륙과 공수가 동시에 벌어지면 대만군 방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초반 24시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이 마비될 경우 대만의 지지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과 오키나와에서 공수부대 차단 훈련을 실시하며 대비하고 일본은 자위대 공수부대 훈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공식 개입 의사는 없지만 한미일 안보협의체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호주 역시 대만 유사식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동시에 자주적 방어 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사안이 단순한 대만 문제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억제 효과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 협력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되어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긴장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적 충돌로 중국이 공수부대 투입 훈련이나 무력 시위를 확대할 경우 대만과 국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심리전 등이 결합되면 국제사회는 개입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본격적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제시한 2027년 기한을 앞두고 중국이 실제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식 공수 전술은 대만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져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르시 보고서는 러시아의 경험이 중국에 전수되는 순간 대만 해협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전쟁 위험 요인으로 격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러시아식 전술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냐가 향후 변화를 좌우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을 게임 체인저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이제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심지어 유럽까지 얽힌 국제적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동북아는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불확실성과 긴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단순한 장비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전술과 하이브리드전 경험을 공유받은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압박 수단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필리핀, 네팔,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부패와 불평등 경제 위기가 맞물려 시민 저항이 폭발하듯 대만 해협 역시 불확실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력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정치적 해법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국제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어떤 미래를 열 것이라 보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